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6억 9,079만 3천 원에서 1,039만 7천 원을 감액한 6억 8,03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조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을 실지급액을 계상하여 1,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0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 경기 한옥 지원 사업의 발생이자 반환금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아이고 미끄러져. 죄송합니다. 의자가 좀 문제가 있네. 그 건축위원회 보면 참석 수당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네,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줄어듦에 따라서 위원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총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고 소위원회가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로지정소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구조심의위원회 등등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위원회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건축 허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8월 말 현재 추이로 보면 12월까지 해서 한 인허가가 34% 정도 줄어드는 예상입니다. 2024년도 기준?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25년도 앞으로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네. 9월이면 전년 대비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왜냐면 상반기에 접수가 많이 되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 2025년도 8월 말 현재는 건축 허가 신고건이 645건입니다. 근데 작년도 총 건축 허가 건은 1,462건이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추이로 계산을 해보면 2025년 12월 말 예상이 건축 허가 신고건이 1,000건을 넘지 않을 예상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위원회 개최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안성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서 검토 의견 받는 어떤 그런 민원 서류 자체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저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접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만큼 지역에 있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지금 위태롭다라고 좀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네. 우리나라 뭐 경제가 이렇게 건설 경기라든지 이게 안 좋잖아요. 그 음.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석 씨도 이렇게 영향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토지 가격은 당연히 토지가 상승도 있지만 건축 자재,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예.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참 그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럴 때 저희가 시에서는 서류 접수를 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은 되겠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민원이 폭주할 때보다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그 34% 이제 감소가 됐는데 그 종류별로 건축 유형별로 봤을 때는 어디가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까? 개인 건축이 관련된 겁니까? 유형별 볼 수 있습니까? 감소 폭을? 뭐 예를 들어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뭐 예. 네, 과장님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건축 허가 신고건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뽑은 거라 뭐 유형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이 많이 제일 들어오는 많이. 추세입니다. 네, 근린생활이라는 게 상가 건물 아,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냐? 그리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이제 행정의 효율성인데요. 혹시 내규상의 공무원 점심 식사 중식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김지연입니다. 12시부터 맞- 1시까지인데요. 맞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11시 반부터 저희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민원 서류를 위해서 누군가는 남아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가급적 이제 12시 1시를 지키는데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이제 워낙 그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또 환경도 또 식당 환경은 또 어렵고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건축 관련해서는 이제 허가 민원이 많은데 건축사협회에서 이게 중식 시간에 이게 교대자가 이게 가끔씩 이 업무가 좀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보셔갖고요. 그 건축 특히 설계사분들이죠, 건축사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21억 8,139만 6천 원에서 10억 2,188만 9천 원을 증액한 132억 3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3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신청단지의 사업 변경 및 포기로 인한 단지수 감소로 인해 1억 6,68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조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운영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해 1,47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입니다. 당초 국도 시비 매칭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변경 내실을 반영하여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9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102억 7,396만 7천 원이 112억 174만 5천 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9억 2,71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조 반환급 기타입니다. 2024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토비 집행재량 및 이자 반환금 2억 9,5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그 공동주택 관리 비용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액을 한 1억 6천 넘게 하셨는데요. 보통 그 공동주택 관련돼서 1개소당 한 9천만 원 정도 평균 지원됩니까 요즘에? 담당 과장이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영관입니다. 9천만 원은 아니고요. 세대별로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0세대 미만 900세대 넘는 경우에 한 9천 정도 보조가 예, 됩니다. 9,400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1억 6천이면 그런 아파트가 두 곳이 지원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감액한 금액을 봤을 때. 예, 그거는 세대 수에 따라서 좀 따를 수는 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 했을 때는 두 곳 정도 되지 않습니까? 뭐 9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일 경우에 9,400만 원인데 경계의 문제를 좀 보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각지대거든요. 공동주택이 세대 수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9세대면은 이제 보조금 못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9세대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이제 사용 기간이 다 돼가는데 19세대가 아무리 장충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소폭으로 다 그 장충금이 증가되거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좀 경계에 있는 분들 그 세대 또 아파트에다가 보조금도 또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라든가 이렇게 좀 개방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물론 이 사업이 있긴 하지만 도 예산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멈춰야 되거든요. 실제로 멈출 겁니다. 궁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성시에서 좀 협조를 좀 해줘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19세대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세대가 지금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19세대 이하인 단독주택 세대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세대를 다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좀 형평성이나 다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제 일이 업무량 엄청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택이 있는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과연 몇 건이 되는지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또 사용 기간이 거의 다다르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혹시 그 점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안성시민 그 더군다나 이제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예산도 한정돼 있고 또 어떤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걸 저도 있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어려운 점이 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이렇게 잘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면 조례도 바꿔서 도에서 지원 못 받으면 안성시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향후에도 어차피 공동주택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거기가 11층입니까? 최고 높은 데가 14층입니까? 거기서 실제로 걸어다니고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요, 이거를 그냥 안성시 행정이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치 않겠지만 예, 저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떤 뭐 궁전 아파트는 지금 그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뭐 상수도 관계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걸려 있는데요. 뭐 저희가 하는 건 뭐 법으로 다 정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못 해주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까 뭐 다른 부서도 또 노후주택 관련해가지고 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협의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확인해봤더니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사업인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갖고 내년까지 벌써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법적인 테두리 네, 안에도 맞죠.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상입니다. 네, 황인 의원님. 그 저희 전세 보증금 보증료 지원이 올해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했었던 건가요? 지금 한 아, 지금 올해는 사업량이 약 100명인데 전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지금 계속 1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100명. 이 안성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건가요? 예, 보증료 그렇습니다. 예. 지원? 아, 안성에 있는 집을 전세를 받아야 되고 이게 100으로 나누면 사업비가 3천만 원이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보증하는 전세가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데이터까지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그 보증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최대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면서 3월 30일로 바뀌면서 40만 원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최대 40만 원이지 이게 보증금이 뭐 1억 2천 1억이면 그거에 따른 비율을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100명 이상이 지급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건데 신청자가 이보다 많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일괄적으로 저 전시군 5천만 원으로 지금 거의 지금 내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성시 같은 규모의 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내시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큰 시 같은 경우는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를 지금 내시를 한 다음에 지금 국토부에서 다시 회수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신청하는 사람들 추이를 보니까 5천만 원도 다 소모가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다만 저기입니다. 그 내시를 조금 많이 해서 다시 회수해가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신청 규모가 많다 적다 이건 아닙니다. 그 뭐 어쨌든 이거를 신청해서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3천만 원 정도면 지금 신청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다 지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세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증료도 조금 높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40만 원이면 안성에 있는 전세가는 거의 다 보증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전세가 가장 비싸봐야 한 4억 뭐 정도 되니까요. 안성 내에서? 예, 예. 그 정도니까 거의 지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데이터를 이게 그 홍보가 더 되거나 하면 더 많은 신청 인원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분기별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도 홍보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도 시행하고 공문 시행해서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그 가입자가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 뭐 LH나 허그나 이런 데를 방문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방문해서 세 군데. 신청할 때 그럴 때 지자체별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지자체에서 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국토부 같은 데서 아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안성 지역 전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세가는 어느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지, 또 월세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는 데이터가 주택가에 혹시 없나요? 지금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는 마디 좀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황윤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세 보증금 받은 보증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혹시 이게 어디로 홍보를 하세요? 지금 저희 그 주거센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그 공문 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전국 지역 그 경기도 내에 주거센터가 있는 그 시군에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를 계약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전세 계약을 하시고 전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더 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 드리고요. 이 전세 보증 반환금이 지금 이제 감액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안성시에서도 전세를 하시는 그 분들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도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감소해서가 아니라 국토부 전체 양으로 해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국토부 자체적으로 지금 음. 감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역전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저희가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법적인 장치로 이거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을 할 때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안내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연락해 보세요라는 얘기 외에는 더 이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화를 하면 허그나 서울보증재단 전화 안 받습니다. 이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등기소 다니면서 뭐 내용 증명 어떻게 보내는 법 인터넷 찾아갖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안성시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런 것들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6페이지인데요. 안성시 주거복지센터에 위기가구 임시 거처가 320만 원이 1호가 지금 잡혔네요. 이게 언제 사업이 발생을 한 거여서 이렇게 는 걸까요? 사업이 발생한 건 아니고요. 네. 기존부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기정액은 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저희가 그 사례 관리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례 관리 사업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네. 사례 관리비가 주거복지 센터 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산을 지금 한 7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해서 지금 이게 그 사무관리비로 변동해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쓰신다. 변경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뭘로 그럼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위기가구 임시거처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꿔낸 겁니다. 위기가구 임시거처 관리비? 예,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꾸신다고요? 예, 예. 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건? 그게 사례 관리비로 쓰려고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변경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감액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부기명의 위기가구 임시거처로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쪽에서 지금 위기가구 임시가구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바꾸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디를 감액을 하셔서 새로운 걸로 증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감액은 어디서 하셨냐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위기가구 임시거처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네네네. 요 임시가구 거처 사무관리비로다 이제 바꾼다는 겁니다. 네, 맞네요.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2억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2억 7천이면 2024년도입니다. 예. 근데 2025년
하반기에 국도비가 9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아, 예. 예시가? 그러면 물론 저는 시점의 차이라고 여겨지는데 국도비에서 이 2억 7천이 반환되는 거를 모르고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맞았다면은 증액은 한 6억 3천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주거급여를 주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한 3천, 8억 5천 정도 주거비가가 나갔는데 지금은 월 지금 9억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가 그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증가 추이를 저희가 그 달별로 정확하게 인원을 알 수가 없어서 이걸 금액을 조금 여유 있게 좀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억 얼마에 대한 그 예산이 남긴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100억입니다. 100억에서 1억 정도 남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많이 남는 건 아닌데 금액상으로는 좀 많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주거급여를 주는 달에 이제 20일 날 지급을 하는데 그때 뭐 한 10일이나 15일 전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달별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네. 박근배 의원님이 좀 전에 질문하신 주거급여 말이에요. 이게 혹시 저소득 이게 가구에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당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예. 이게 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저소득 가구를 분리 세대를 하면서 혹시 늘어난 그런 거로는 어떻게 아닙니다. 알 수 정책적으로 있을까요? 중위소득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48%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중위소득 그 48%인데 그게 이제 금액이 뭐 100만, 180만 원 뭐 이랬다가 그게 뭐 이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럼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두터진다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력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233억 9,682만 9천 원에서 8억 9,975만 9천 원 증액한 242억 9,6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15조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내리고가차도 그린 인프라 확충 사업 조경엔 설치비 3,500만 원, 크릴앤 쿨링로드 VPN 장비 구매 설치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7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변경 내심이 수요 증가로 인해 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조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입니다. 수도자동차 보급 사업 변경 내심이 수요 저조로 인해 7억 8,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1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방지시설 설치사업장 지원 개소수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 2억 4천만 원과 지원금 증가에 따른 위탁수수료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3조 가스열 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위탁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22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5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에너지 분야입니다. 당초 국비로 편성한 2,140만 원을 기금으로 제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7조 탄스포인트제 인센티브 자동차 분야입니다. 당초 국비를 편성한 48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9조 탄소중립지역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탄소중립지역센터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탄소중립지역센터 사무실 조성을 위한 장비, 가구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1조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시설견화 안전보험 가입 후 잔액이 발생하여 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토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환금 7억 2,67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6조 기본 경비로 출장료비 지급 예산 부족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입니다. 241조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을 2,39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42조 제1, 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3개동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비용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조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결산에 따라 증가된 세입을 예탁금으로 활용하여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예산액 1,5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지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47조 수지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4년도 결산에 따라 숭세계 잉여금 2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조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90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수지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49조 한강수계 관리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운영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한강수계, 금강수계 관리기금 정산에 따라 반환금 90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근배 위원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3년치 안성 시민들이 어떤 질병이 갖고 계신가를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받아보니까 1위가 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3년 동안 봤더니 위장 질환하고 위장 질환이 호흡기 질환하고 또 이렇게 1, 2위랑 계속 교차하면서 1위를 한 게 바로 호흡기 관련된 질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또 대응하는 게 안성시에서 뭘 했을까 이제 보니까 그 대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보니까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보도를 보니까 안성의 또 대기환경질 개선이 제일 우수했다고 봤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제가 생각처럼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건데 어떻게 대기질이 좋아졌을까? 근데 대기질이 좋았다면은 호흡기 질환은 분명히 없을 텐데 좀 줄었거나, 근데 실제로 수치상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징역 부분도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또 수소연료 전지차 근데 보면 2023년도 재작년이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또 반환 금액이 또 1억 7천이나 되고, 그러면 대기질로 봤을 때는 전기차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수소연료 전지차도 또 구매도 많이 촉진시켜야 되고 또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또 확장해서 반환금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이게 제 상식이거든요. 근데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혹시 안성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환경 개선하는 게
물 뿌리는 거 말고는 크게 없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에 과연 물 뿌려서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또 말라서 또 비산이 되면 또 먼지화되고 뭐 여러 가지 아마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이 증액된 부분이 미국 수출이 좀 대폭 감소가 되는 바람에 혹시 부처에서 구매를 촉진시키라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혹시? 네, 담당 과장님 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항력과장 김용숙입니다. 수출 관계까지의 영향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인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었었는데 다시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올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가지고요. 전기자동차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증가를 했고요. 수소자동차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 감소했던 이유가 저희가 6월 달까지는 저희가 60대에 올해 배정이 됐었었는데 6월 달까지는 판매된 사항들이 없었어요. 수소차가. 그래서 디올유 넥소라고 해가지고 5월 달에 새로운 차가 신차가 나오면서 좀 더 수요의 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신차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차의 수요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수소차를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예산 편성한 이후에 그 현대차에서 지금 프로모션으로 해가지고 수소차를 지금 22만 원만 매월 내면 차를 살 수 있게끔 한 달 동안 하는 바람에 지금 수요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은 좀 예산계하고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소비층이요, 그 수소 연료 전지차 소비층이 왜 준다고 보십니까? 안성 시민분 중에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수소차에 대한 네.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수소차에 대한 사항은 이제 안성뿐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소차에 대한 사항은 저희 안성시에는 충전 시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거, 좀 불편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차량 가액도 좀 많이 비쌉니다. 비쌉니까? 예, 수소차가.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이제 인프라도 그런 없고 비싸서 이제 수요가 좀 준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 아. 이제 그럼 혹시 비싸다기보다는 충전 시설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부족. 그렇다고 좋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33페이지에 그 반환금 아까 말씀드린 그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라는 게요. 주로 운행차 어떻게 실시가 되는 겁니까? 저감 사업이라는 게?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5등급 차량이라고 해서 경유차가 차량 등급이 있는데요. 그 경유차에서 이제 나오는 매연이 많은 게 이제 저희가 5등급인데 지금은 4등급까지도 확대됐지만 그 저감 그런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사항인데 예산 자체가 한 30억 넘게끔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반환하는 금액이 저희가 지금 자동차 환경 협회에다가 지금 위스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항이 이제 향후에 조금 연말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감 장치도 하지만 건설 기계에 대해 저감 장치 부착하는 사항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건에 대한 반환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30억에 대해서는 이제 미미한 거네요. 예.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노후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DPF 장치라고 이렇게 네. 달아주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그동안에 지원 사업을 계속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게 뭐 역학적인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대기질이 뭐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건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굉장히 우리 안성시 대기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해가지고 안성시가 우수시군으로다 뭐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지정을 갖다 이렇게 애구 수상을 받는 거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뭐 산림녹지 분야에서도 바람길 수비라든지 여러 개 뭐 조정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기질 환경이 좋아졌는데 왜 호흡기 질환이 많아졌을까라는 걸 혼자 좀 의외에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저번에 그 동북권 일중면 주민분들 문의로 환경과에서 직접 가셔서 한강 수계 관리 기금 설명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내용 진행된 게 어쨌든 지금 저희 포함되는 게 일중면이 대부분이고 또 어디 죽산 삼죽도 일부 있나요? 일주 죽산 삼죽 일부 일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지역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은 아니어서 어쨌든 그 기금으로 주민 지원 사업은 불가하고 그래서 일부 지원받는 금액으로 환경 기초 시설 운영 정도 그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또 일중 연민분들이 하신 얘기가 주민 지원 사업이 불가하면 어차피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는 기금 지원이 아니면 시비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뭐 이 문제는 네네. 뭐 동북권에 계신 뭐 주민들은 뭐 예전부터 이렇게 요구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한강유 환경청이 환경부에서 우리 이제 팔당 특별대책 지역이 뭐 8개 시군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은 굉장히 지원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자연보전권으로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갖다 이렇게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한강유 환경청에 뭐 이제 그 유업권 뭐 회의했거나 이렇게 가면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으로 다 이제 한강 수계 지역 그 뭐 주변에 지원받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전에보다도 좀 더 이렇게 지원을 갖다 받는 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동북권 주민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불만을 이렇게 제기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이렇게 좀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오죽하면 전에 저희가 이렇게 뭐 지원 뭐 피해 받는 게 많으면 차라리 우리 그냥 팔단 특별대책 누워가지고 그냥 지원을 이래도 많이 받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까지도 이제 좀 억지 주장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좀 환경부에서 특별대책 지역하고 주변 지역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도 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어서 거기서 받는 그 재산권 행사보다 제약만큼 우리가 안 받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들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 어떤 뭐 그 용도 지역상 그 자연보전권에서 행위할 수 있는 그거밖에 이제 못하는 거고 이제 팔당 특별대책 지역에는 또 그거보다 또 더 강하게 또 이렇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등을 줘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그 한강 수계이지만 아닌 지역의 그 재산권 행사 제약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얼마나 제약을 받고 용도 지역상 뭐 행위 못하는 게 있다는데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가 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기초시설을 어차피 기금이 아니면 그 시예산으로 운영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저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연보전권역이나 이런 그 한강 수계 지역은 우선으로 다 이렇게 환경기초시설 할 때 국비 지원을 갖다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운영비도 그 통으로 다 이제 시비로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국비 지원까지 받기 때문에 그거 환경지수 운영하는 데서는 자연보전권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원 받는 혜택은 있는 거고요. 또 그것도 마저 없으면은 또 그 시비 전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다른데 이제 쓸 재원을 갖다 운영비를 그렇죠. 사용해야 되기 우리 때문에. 전체 안성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 예. 그분들은 제약은 우리가 받는데 왜 그게 전체 안성 시민의 혜택으로 돌리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내용이 정리가 되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221페이지에 좀 보시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LOT 측정기기가 233개소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133개하고 증액 100개가 있는데 지원 조건이 틀린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담당 과장이 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용숙입니다. 이게 이제 IoT 이 부착하는 게 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2025년 6월 달까지 설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설치한 데에는 지원금이 지금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로 지원을 했던 건데 그 기간 내에 못한 사업장이 이제 유예를 내년도 12월까지 유예를 해주면서 약간의 페널티를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나머지 100개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국비 4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40% 해가지고 지원 비율을 좀 낮춘 거예요. 근데 지원 비율을 낮췄는데 자부담이 40%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법적 의무 그렇지 사항이기 않을까요? 때문에 사실 자부담이 100%로 해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래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이 측정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그 방지 시설이라고 그 대기 오염 물질하면 정화시에는 그 처리 장치가 있거든요. 그 가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갖다가 감지하는 기기. 예,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전류라든지 압력차, 뭐 온도 이런 걸 갖다가 측정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매년 이게 기록지가 뭐 자료가 항상 있어야 되고 저희가 환경과에서만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그 점검표 같은 게 다 데이터 다 자료가 있나 다 보죠?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예. 그 측정 기기다는 예,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단속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돼서 민원 때문에 단속을 나가서 어떤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점검하면서 이제 확인 뭐 지금 저 설치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점검하면서 점검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럼 이게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 안 됐겠지만 환경과장 김용숙입니다. 예. 2021년도부터 정도 된 것 같고요. 음.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측정 기기가 아니고요. 음. 기존의 측정 기기는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안성시에서 환경과에서 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이것도? 환경과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단속을 나가면 이걸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사항들도 확인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229페이지인데요. 탄소 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인데 지금 1억을 위탁 사업비로 뒀다가 지금 반환을 하거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환경과장 말씀하실까요? 김영숙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재단이라는 거를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재단이 생기면은 그 교육재단 내에 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두고 지정을 두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당초에 있었었는데 지금 환경교육재단이 이제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결과가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임기제로 해서 한 분을 공고를 해서 지금 선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안성시 그 이제 인사팀에서 안성시 예산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지정에 대한 사항들은 전액 다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안성시에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신 지금 거죠? 일단 그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갖다가 이제 교육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위탁져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정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센터는 설립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거는 취소하고 인건비를 갖다가 그 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감액하는 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께서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금 운영계획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253조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자녀 장학금 신청자 수 증가에 따른 비융제성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네, 박근배 위원님. 이제 이게 당시에 98년도에 이제 설치가 되고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보통 30대, 40대 그 당시 때 이제 태어나신 분들 한해서 봤을 때는 그렇고요.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 합하니까 110명 정도 예상하셨거든요. 대상자들 보니까. 그럼 이게 이제 계속 가족까지 포함되니까 꾸준하게 될 것 같거든요. 느끼면요. 혹시 그 이제 추세가 이제 고학력 돼 있고 또 이쪽에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이제 연령도 많아지고 또 자녀들도 나이도 많아지고 하니까 고등학교보다는 이제 확률적으로 대학가 많아질 것 같고 대학교보다는 또 원하는 대학원생도 또 나을 것 같거든요. 대학원생 혹시 대학원생에 대한 그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만 돼 있고요. 그 대학원생은 뭐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제 기금이 요번에 좀 이렇게 세대 수가 지급 대상자가 많아졌거든요. 이게 세대 분리가 좀 된 분까지 지원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기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또 이건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위원회 이제 상정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또 이제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나가서 사시는 분들하고 또 그런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 이제 사신 분들 직접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이 그 수혜 혜택을 갖다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해야 될 상황. 이제 좀 나눠 갖는 이게 보상액은 좀 그 상황에 따라 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미리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환경 기초시설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기금의 특성상 또 퇴색하지 않고 또 발전시키려면 대학원 중에서 이 과를 전공해서 박사도 나오고 그러면 이 기금의 특성이 딱 퇴색되지 않고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대학원까지 해서 박사까지 쭉 가시는 분이 탄생이 되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뭐 저희가 그 기금의 이자 수익 가지고 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정해진 금액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후에 이렇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일반회계 추가경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80억 81만 2천 원에서 44억 7,083만 9천 원을 증액한 223억 7,16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RFID 지원사와 낙찰 차액 및 평택 에코센터 처분 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1,70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9조 대설 피해 재난 폐기물 처리입니다. 2024년 11월 대설로 인해 발생한 재난 폐기물 처리비로 국비 교부에 따라 선집행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39억 23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설명서 261조 농촌 지역의 폐비닐의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본 예산 편성 당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부족한 사업비를 자체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내시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63조 투명 페트병 건전지 및 종이팩의 분리배출 생활화 정착화를 위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비로 자원순환가게 순복 제거를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5조 관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전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의 운영관리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낙찰 차액 및 생활폐기물 처리 처분 부담금 집행잔액 등 사업비 1억 7,12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67조 자원순환 및 기후변화 등 전문에 대한 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한 안성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환경교육센터 운영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량 지원 사업 등 국외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억 5,1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3년치에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거의 17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뭐 시설비도 관리비도 포함이 됐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을 일단 높여야 되고 또 RFID 설치하는 게 이제 감량을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혹시 그런 통계치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이 설치한 아파트에서 이 감량이 어느 정도 됐다. 이 수치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담당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훈입니다. 아파트가 이제 25년도부터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를 맞추려면 25년도에 그 아파트에서 봉투로 배출될 때 그 양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RFID로 인해서 뭐 감량이 된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파트별로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에 대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거의 미비하게 연간 총량으로 따지면은 미비하게 증가되는 거로 봐서는 조금씩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제 먹는 거거든요. 네. 외식도 줄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늘더라도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마 안에서
조리하시는 양도 좀 줄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궁금해서 이제 여쭤본 건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하더라도 혹시 그런 수치화 시키면은 이게 앞으로 예산도 더 증액시킬 때 저희가 이제 뭐 굳이 캐낼 것도 없고 바로 승인해드리고 그런 걸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황인 의원님. 그 내리 자원 순환 가게 수목 이주 제거 이게 200만 원인데 어떤 수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그 자원순환계 보면은 메타색 표가 굉장히 큰 게 한 세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지가 막 저기 건물을 갖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제 침범하고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이제 그걸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주민이 그걸 제거 안 했으면 해가지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영향을 주니까 이제 지금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거를 하려고 지금 안전상 이렇게 제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메타세카이어가 아주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한 주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네, 3개 이제 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제거비가 이렇게. 그 환경교육센터 시설물 파손 긴급 보습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뭔가요? 그 설명은 저 담당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그 환경교육센터에 보면은 1층에서 2층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노출된 계단이 있습니다. 네네. 예, 지붕만 있고 벽은 없고, 근데 거기가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얼거나 눈이 이제 들이칠 확률이 많은데 대리석이다 보니까는 얼으면은 미끄럼에 상당히 취약해가지고 이번에 방부목으로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왜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배려는 안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예, 세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쭐게요. 그 학생 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있는 배경이 뭔가요? 그 자세한 설명 우리 저기 팀장님이 좀. 이제 자원순환과장 네, 과장님 송석근입니다. 워낙은 이제 조례상에 보면은 직계 좀비속을 이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그 장학금 위원회에서 조부모가 대상 지역 거주 중이며 부모와 장학금 수령 대상자가 타 지역에 전입하여 조부모와 대상자의 세대가 분리됐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하는 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그거를 이제 변경해서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상관없이 장학금을 다 이제 지급하는 거로 또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부모님은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에 계시고 네. 그 밑에 부모님과 자녀분들은 타 지역에 전입 신고가 돼 있어도 장학금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 갖다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위원회에서 그거 갖다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 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게 아주 위원회 되면 또 이렇게 조정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기금이 지금 23억이 있는 건가요? 그죠? 조성액 22억 9천. 예. 25년도에 23억 5천 정도 있는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그래서 지금 올해 1억 5천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예산을 1억 5천으로 이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1억 5천 정도를 지급을 하면 이게 매년 이 정도 계속 지급이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이 정도 규모로 될 거잖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이자 수입만 본 이자 수입 갖고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데 연간 이자 수익은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1억 5천으로 한 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대학생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을 지급 기준액을 상향시켜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으로 했는데 요 금액으로 할 경우는 1억 5천 정도가 필요하고요. 네네. 올해 이제 그 다시 위원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하면은 네네. 요거 밑으로 좀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네. 혹시라도 위원회 통과가 안 될까봐 일단은 최대 금액은 줄 수 있도록 1억 5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조례상에서는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런 규정 이자 수익 갖고 하도록 돼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 원금을 이자 수익 갖다- 갖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1억 5천을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자 수입인데 그동안 이제 지출이 좀 적었으니까는 네, 그동안 그동안- 적립해 놓은 이자 수익이 좀 있습니다. 아, 적립해 놓은 이자 수입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변 마을에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분들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요. 거기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드려가지고 이제 그 이자 수익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지원금을 갖다 또 줄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지원 대상을 갖다가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조정이 어쨌든 있습니다. 뭐 기금은 사용을 못해서 사업이 부진해서 문제였던 게 많았던 거니까 지금까지 적립된 이자 수익을 최대한 활용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259억 417만 5천 원에서 17억 1,692만 5천 원을 증액한 276만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73조 공도체 1호 수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6조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공원관리원 퇴직자 초과 발생에 따른 퇴직금 선지급으로 인건비 기본급 부족분 6,204만 3천 원과 공원관리용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8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림청에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우리시는 5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35개소에 대한 국토비가 교부되어 해당 지역만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에서 감사 지적 사례를 전파하며 미조사 지역에 대하여 자체 예산 확보 추진하는 요청에 따라 남은 17개소 조사를 위해 연구위용비 1,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0조 2020년 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1월 대설로 인한 산림 분야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도비 273만 4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2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47개 사업에 대한 국토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2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근배 위원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공원 관리 비용, 공원 시설 관리에서 이제 증액됐는데요. 혹시 1년에 이 공원 관리 비용으로 롤 휴지나 또는 종량제 봉투가 점점점 증가 추세했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신현동입니다. 매년 저희가 공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늘어나는 이유는 기부치나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휴지라든가 종량 제목들이라든가 또 전부 다도 지금 거기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혹시 저도 이제 휴지를 가급적 적게 스님 때문에 적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롤루즈 그 인근에 혹시 그 절약하라는 혹시 그 부착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뭐 휴지를 절약해 주세요라고 혹시 붙어 있습니까? 이건 혹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혹시 필요하면 이제 또 인지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뭐 휴지라도 다른 물품 절약으로 해서 그 안내판 같은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단 좋다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요, 이 도비 증액은 없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산사태 용역에서 이제 확대해서 하라는데 실상 10일만 증액된 거거든요. 1,105만 원인데 도에서 지침 도에서 도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사실 이게 그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 갖고요. 그 경기도 감사원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그런 그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올해 연도에 다 집행해라, 마무리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갖고요. 저희한테 그 자체적으로 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17년 282페이지입니다. 2017년, 2018년 시도비 보조금 반납을 하셨거든요.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인데 이제 한 1억 정도 되죠. 1억 한 1,000만 원 되나? 근데 7, 8년 전에 보조금을 지금 반납해도 문제 없습니까? 오래된 건데도? 산림과장 신원덕입니다. 요거는 그 보조금 반납은요, 저희가 임의대로다가 그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그 반납금 고지되는 게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도에서 조금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반납금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종호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특별 조정 교부금이 8억이 공사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국비 시비만 있었는데 지금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8억이 온 거잖아요. 그럼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담당하여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원덕입니다. 네. 그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재정적으로 우리 안성시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 8억을 특조금으로다가 요청을 해갖고 이렇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 했을 때는 부담에 대해서 갖다 특조금으로 다 이렇게 좀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 2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 사업비가 지금 162억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국비가 42억이고 시비가 112억인데 지금 이제 8억을 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원래는 시비가 그러면 120억이었다가 8억이 내려와서 요만큼 충당을 해서 계산이 된 건가요? 산림과장 신원덕입니다. 그럼 저희가 꼭 당초 이제 60억 국비 환경부 예산 국비랑 저희랑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특조금 포함해 갖고 내년도 사업은 약 34억 정도가만 확보하게 되면 됩니다. 8억을 제외한. 8억을 제외한 그 12분이 좀 부담이 좀 적어들었습니다. 됐다라는 말인 예,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31억 1928만 4천 원에서 15억 2227만 9천 원을 증액한 241억 41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조 마을 상수도 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설 노후로 인한 긴급 복구 및 유지 보수 부족분 2억 2,99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및 공사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 최소화하기 위하여 2억 2,99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육아 휴직자 발생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여 검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 및 수당 1,117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조 지방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대설 피해로 무너진 죽산 정수장 침전지 재복구공사로 국도비를 교부받아 성립전 편성 예산으로 국도비 5,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93조 안성시 상수활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입니다. 서울 강동구 광명시 신안전선 지하터널 붕괴 등 집안 침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 안전대책으로 국도비 성립전 예산 5,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95조 상수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하가마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덕배수지 진출입로 사면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조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60억 3,229만 3천 원 대비 74억 1,100만 원 증액한 734억 4,3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60억 3,229만 3천 원 대비 74억 1,100만 원 증액한 734억 4,32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정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분 2억 680만 원 증액 및 시설물 기계설비 유지관리 부족분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 시설물 운영 시 필요한 전기요금 상승 및 정규 사용량이 증가되어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조 국도 385선 구간 상수도 시설 위스탁 사업 비용 적정성 검토 용역입니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출한 위스탁 비용의 세부 내역과 산정 기준 적정 여부 등 정상 검토 삭출용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조 인력 운영비입니다. 정수장 가압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로서 인사이동 및 퇴직으로 2명 감소분 인건비 1억 4,9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직의 호봉 상승 및 임금 협상으로 인건비 부족분 2,88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조 인력 운영비입니다. 장기교육 파견 및 휴직자 발생으로 직원 보수 부족분 7,33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정수장 직무수행 경비로 청원경찰 인사이동 및 정년퇴직으로 2명 감소에 따른 직급보조비 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출산휴가 및 장교육 파견 등으로 직급보조비 부족분 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조 기본경비입니다. 영종물 배상공제 보험 접수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전기 손익 수정 손실입니다. 급수공사비 납부 취소하는 수용가에 대비하여 환급금을 추가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입니다.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6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가마을 수도시설 확충 사업 및 대덕배수지 삼형공사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일반에게 자본적 보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급수취약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가마을 급수취약 지역 상수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9쪽 노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통해 관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누수열 제고 및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65억 1,100만 원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 상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시설물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사업비 5억 8,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구례가압장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노시설 개선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가압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조 대덕배수지 진출입로 삼형보강공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배수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조 반환금 기타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 간 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5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조 예비비입니다. 사업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비 11억 8,04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투입 및 소독액 관리 관련해서 이게 매년 123곳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매년 똑같습니까? 담당 과장이 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가 정우씨입니다.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마을 상수도관란요. 네. 그 123개에서 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매년 이루어집니까?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액이 1,9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네. 그럼 2,100만 원 처음에 기정 예산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루어진다면은 조건이 그렇다면 거의 똑같이 징액 없이 예산상에 거의 이렇게 징액이 크지 않게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긴급한 게 뭔가 생겼습니까? 그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지하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좀 예산은 변경은 됐는데 매년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약간은 변경이 됩니다. 그런 사업 때문에. 근데 그리고 지금 거의 50%가 변동된 거죠, 이게요? 징액이. 지금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그 저희가 그 영양조사하고 그 지하수법에 따라 영양조사하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하여튼 조건은 이제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고 금액도 징액 크게 감액 없이 거의 일정 수준 하신다는 거죠? 거의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 투입기는 비용이 310만 원이 넘는데요. 이게 이렇게 교체하는 횟수가 자주 있습니까? 상당히 정것입니다. 염소 투입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체를 123군데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조금씩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체할 건 많지만 예산이 한 번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개소당 300만 원 넘으면은 123 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섭 의원님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고요. 291페이지 지방 상수도 시설 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있어서 5대2 들어가고 12가 3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소요 재원에는 국비, 도비는 나와 있고 12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에 12 부담분이 2,310만 원이고 예비비로 별도 편성해서 집행하며 예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7,7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예비비를 사용을 이번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했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건가요? 요거는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저 답변 담당 과장님, 팀장님 설명하시겠어요? 과장님, 팀장님이 하실까요? 네, 상수관리팀장 반전입니다. 이건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작년도에 그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기 뭐지? 재난 기금 있으잖아요. 그 네네.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 세워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성립전 예산 건가요? 예,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다 보고 드린 거고. 네. 예. 그래서 작년도에 본 예산에 못 세웠어가지고 올해 이번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아, 그럼 25년도 본 예산에는 못 세우셔가지고 네,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에 예. 다시 세우신다는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도비랑 국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럼 이미 사업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성립 전이니까. 네. 그러면 예비비는 24년도 예비비를 쓰신 거예요? 25년도 지금 예비비를 쓸 건가요? 아니요. 그 24년도 거. 24년도 네, 예비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따로 예비비 네, 항목을 없습니다. 적지 네. 않은 이유가 네. 24년도께 나갔다는 네,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거든요. 페이지 5페이지이고 국도 38호선 구간 상수도 시설 위수탁 사업 비용 적적성 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출한 위수탁 비용의 적정한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저희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그럼 한 건가요? 아니면 역으로 저희가 수원국도관리청에서 그거가요.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그 용역을 줘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그 확인하려고 지면은 용역입니다.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 썼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38국도 하면서 장기간 지금 장기간 문제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그게 적정하게 이제 반영됐는지 좀 확인하고 저희가 여튼간에 이제 좀 용역을 줘가지고 그 되도록이면은 이제 사업비 그 차감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 좀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위스탁을 처음에 했었던 금액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난 게 있어서 예, 예. 그거를 이제 확실히 맞는지 예. 보고 그게 아니면 원가대로 원래대로 예, 가야 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시려고 하는 예,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저희가 됩니까? 더 이제 그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더 반납을 받아야죠. 반납을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제 그 근거 자료 해가지고 저 국토관리청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저 당신들이 정산한 것보다 우리가 정산받을 게 더 많다. 그걸 갖다 근거로 해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저 국토관리청에서 한 게 적정한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분쟁이 나게 되면은 뭐 분쟁이 어떤 나게 되면 법적 조치까지도 저희도 뭐 이제 들어가려고 그 하시는 부분에 건가요? 대해서 서로 분쟁이 되면은 뭐 소송으로 다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 검토 용역 나오시면 안성 시의회에도 한번 네, 알겠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그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 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언제 끝난? 상수 관련 정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본 예산 편성을 못해서 법적인 시트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근데 본 예산 편성을 못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죠. 이번에 편성되면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걸려요? 기간은? 저희도 지금 추경 끝나고 한 저보다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5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는 해당이 없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지하수 총 사용량이 지금 저희 안성시는 몇 % 정도 돼요? 상수다 정무실입니다. 그 내용은 좀 저희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몇 %인지 알고 계세요? 의원님 죄송한데 그런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이나 뭐에서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경기도 평균은 32.3%고요. 안성시가 45%로 경기도 내 8위입니다. 이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45%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니까 자료로 좀 상세하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생활용 이렇게 나눠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지금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좀 늦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의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기정 예산액 104억 4,730만 원에서 9억 5,280만 원을 증액한 114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99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주설공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기 대비 하수관로 준설 특별기부세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조 하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소규모 파손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쪽 안성시 하수관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구간 내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위한 국토비 특별기부세 교부에 따라 7,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5쪽 안성 공공하수실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성 공공하수실 처리시설 내 고위험 작업에 대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665억 6,483만 8천 원에서 22억 8,090만 원을 감액한 642억 83억 8,383만 8천 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508억 5,630만 9천 원에서 22억 8,090만 원을 감액한 485억 7,84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보유 정기예금 이자 수익 발생에 따라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인건비입니다. 하수도가 소속 공무직 임금 협상 체결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2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기본 경비입니다. 공공합수시설 증설적 추진에 따라 처리공법이 적정수 확보를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수단과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위탁 추진 사업인 공도대덕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대한 정산 용역을 위해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토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타액의 건설 보조금 수입을 조정하고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감액하여 25억 4,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6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성 관내 치마 복구, 오수관리 세정 및 보수 등 추가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8쪽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 구간 오수관로 연결공사입니다. 국도 38호선 오수관로 연결공사 등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2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10쪽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1단계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7,306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 12쪽 안성처리구역 차직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1억 88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 14쪽 원곡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4억 5,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 16쪽 산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 18쪽 원고 공하수처리 증성 사업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국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 예비비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예비비 1,53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설하게 되는 게 이물질 토사가 많아서 준설하는 겁니까? 네, 우리 하수 관로에 이제 이물질이 도로 노면이나 뭐 이제 그런 농경지에서 이제 유입되는 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준설할 때 그 지역마다 나오는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느 예를 들어 당황 지역에는 얼마큼 나왔고 그게 다 확인됩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말씀하시죠.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그게 지역마다 이렇게 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그 해 우수량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그때그때 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표준되어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가장 큰 요인은 빗물 때문에 준설이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예, 빗물로 인해서 토사가 퇴적된 것들이 이제 관로로 유입돼서 퇴적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집안 치마만 식별됩니까? 집안 치마만. 됩니까? 그러니까 관로하고 집안 치마 사이에 공극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레이더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까? 누수요? 예. 누수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CCTV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촬영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우수에 인한 원인이 크지만 혹시나 이제 이제 부식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주변된 토사가 유입됐을 때 그것도 준설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나 준설된 양이 많다면 그 주변의 그 관로가 혹시 그런
이제 그 새는 관로가 많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 영향은 없는 겁니까? 뭐 이제 그 관로가 파손이 돼서 토사 유입으로 인해서 그 토사가 많다기보다는요. 이제 관로가 오래돼서 약간 치마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토사가 고이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개거하고 토사 축구에서 개거로 이어졌다가 관로로 들어오거든요. 그 토사 축구의 연장이 길거나 했을 때 그 토사 축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 노면에 있는 그 모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유입돼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그 안성시 올해 비가 덜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시와 같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 안 온 거죠. 준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문제가 될 만한 날 갔다가 도로시설과랑 하수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준서를 미리 다 했습니다. 혹시 그 비교하는 차원에서 그 외곽 지역이 많습니까? 도시 내 도심 지역에 준설하는 양이 많습니까? 또 한 가지는 준설된 그 이물질 토사는 그다음에 어떻게 절차 처리가 됩니까? 어디로 처리가 되고?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그 저희들이 그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서 준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도심지나 소재지 위주의 준설을 많이 하고요. 그 외곽 지역에는 그 이장님이나 신청에 의해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처리 절차가 어떻습니까? 처리 절차는 저희가 준설을 한 거는 한 곳에 그 우리 안성 처리장에 모아놨다가 이제 그 물이 빠지고 그 준설투에 대해서 성분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 성분 검사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도 만만치 않습니까? 비용이? 뭐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준설 비용보다는 뭐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의원님. 그 특별회계에서요 산직하고 그다음에 원곡 공공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이 이게 계속 사업인데 24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었고 근데 25년도에 6월에 변경 내시 내려오면서 다 예산 올해 예산은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 건가요? 이게 네, 하수도과장 윤병선입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 사업이고요. 네. 우리 그 하수도 이 국비 보조 사업이 추진 사항이 보면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비 사업으로 확정이 된 후에 재원 협의를 끝내고 설계하고 발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는 확정이 된 사업이고요. 네네. 그래서 재원 협의 중인데 아직 재원 협의가 확정이 안 돼서 올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 내시가 된 거고요.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국비 지원으로 이제 확정 내시가 또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10억은 어디다 쓴 건가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예 집행이 아직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네, 원곡하고 산직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비 일부만 집행이 되고 공사비는 지금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기투자 24년도에 10억 했고 산직은 그 원곡은 25억을 했는데 그 돈을 지금까지도 그냥 거의 집행 안 하고 설계비 정도만 집행하고 계속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직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일부러 지출이 됐고요. 네. 원곡인 경우에는 지금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재원 협의를 경기도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랑 하는 건가요? 한강역 환경청하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재원 협의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2, 3개월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요새 들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기본 계획에 맞춰서 국비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변경 요인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거기랑 또 맞춰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조금 국비 지원을 좀 타이트하게 하려고
더 세밀하게 보는 그런 요새 관점이 좀 있어서 그 협의가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재원 협의는 24년도부터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네네. 2, 3개월에 끝내야 되는 건데 해를 넘겨서 1년이 훨씬 훌쩍 지난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래서 예산을 들고만 있으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네. 그 기본계획 변경은 안성시 하수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게 연도가 지나서 이제 변경할 때가 돼서 변경하는 예,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그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하수정비 기본 계획을 갖다가 한강청 협의라면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설계라든지 이게 확정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이제 그 환경부에서도 되도록이면 국비 부담을 덜하게 하고 이제 시비 부담을 하려고 그런 제언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 이제 담당 과장 실무자가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 또 담당자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난해가 저희도 이제 환경부라든지 하면은 재원 협의 좀 빨리 좀 해달라. 하수정비 기본계획 끝나고 그러면 또 다른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또 바로 변경들 이게 굉장히 좀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입장에서 진짜 환경부라든지 한강청이라든지 협의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기초지자체가 제도상의 불합리를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루트가 따로 없나요? 우리 국민들은 뭐 국민신문고 이런 데를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뭐 이제 그 정치 하시는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상황을 알고서 환경부랑 뭐 이렇게 그 정부 정책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때 좀 얘기해가지고 이런 협의 환경부가 굉장히 유난히 늦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힘든데요. 상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저 폐기물 처리 시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의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효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5대 호수 하수 처리 시설 점검하고 있잖아요. 이게 23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53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또 100군데를 또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뭐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지금 개인 호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다는 내용이고요. 네네. 그 50톤 이상 되는 대형 처리장 그 개인 하수 처리시에 대해서는 해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건가요? 50톤 넘는? 네네네, 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어떤 걸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뭐 그걸 조사하는 별도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조사할 때 채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수병에 대한 예산만 있고요. 채수해 오면은 수질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 별도로 우리 인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네, 네. 일일지로 가가지고 이제 점검말을 편성해서 그 식당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물을 채수하고 적정 가동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 점검입니다. 그럼 23년도부터 지금 한 2년 동안 한 거잖아요. 예. 어떤 뭐 적용 기준을 뭐 초과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질 현황에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그건 우리 저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관리 팀장 임진영입니다. 과태료 건은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한 거는 별도로 제출할 거고요. 한 5건 미만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점검에서 어떤 처벌 위주보다는 미리 가서 사항을 개인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 기준이라든가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일단 안내를 하고요. 안내를 해서 시설물이 좀 부족한 그런 경우들은 저도 이해에 가서 다시 또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알겠는데 수질이 변화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23년도부터 지금 25년도 2년 사이에 수질은 이게 공공하수 처리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고 각 개인별로 식당이든 카페든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내기는 좀 그렇고요. 어려운 예. 개인의 어떤 상황들은 그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적으로 수치를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류 수질 기준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이하로다 이제 처리가 되면은 그 이제 적정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 초과됐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라든지 이제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넘은 게 5건 미만이다. 예,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주거환경국장님, 하수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